혹시 잘라고 누우면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잠들기가 힘드시나요?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왜 잠이 안 오고 갑자기 말똥말똥해지는 걸까요? 심한 분들은 힘들게 잠에 들긴 했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잠이 안 오는 바람에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심각한 만성불면증이 아니라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실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 위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수면 위생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착착착착 진행시키는 게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이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의지가 약한 작심삼일 매니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불면증 셀프 치료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침실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깜깜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더 자고 싶은데 한 번 깨면 다시 못 자는 분들에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 이유는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시켜서 잠이 솔솔 오게 하는데 새벽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지 못하면 잠에서 쉽게 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버리시는 분들에게 암막 커튼을 추천드립니다. 암막 커튼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시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도와주니까 수면의 질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멜라토닌이 잠에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도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요. 잘 생성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든다면 숙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왕성이 분비되다 점차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늦어도 12시 안에는 자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식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생성됩니다.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체감이 될 정도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나나, 우유, 아몬드, 호두,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으로 바로 섭취가 가능한 멜라토닌도 있지만 한국에선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고 직구로 구매할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공항에서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멜라토닌을 먹으면 수면 패턴을 다시 잡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불면 증상이 오래 지속되셨거나 증상이 심하시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 집은 구조상 커튼을 달기가 힘든데요. 자고 싶다. 암막 커튼 설치가 힘드시다면 이런 수면 안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사실 이 방법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졸리면 결국 자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 8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아침 5시에 잠들었어도 3시간 후인 8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 경험상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강제로 생체 시계를 맞춰주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서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리다고 낮잠을 자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찍 일어난 게 헛수고가 돼버리니까 낮잠은 자면 안 되겠죠? 정말 너무 졸립다면 꼭 20분 이내로만 자야 됩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잠을 유발하는 물질이 다 없어져 버려서 저녁에 또 불면이 반복될 테니까요.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분명히 불면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살짝 선선한 게 좋다. 수면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는 뜨뜻하게 자야 잠이 잘 오고 푹 자게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선선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재난 영화에서 추운 곳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잠자기 좋은 온도는 19도에서 21도 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체온인데요. 우리 몸은 잠에 들면 체온이 1에서 2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침실 온도가 올라가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너무 따뜻한 이불을 깔고 자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잠에서 쉽게 깨게 됩니다. 한여름 열대야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잠을 자는 도중에 쉽게 깨거나 아직 더 자야 되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실 온도를 선선하게 만들어 보세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잠에서 쉽게 깨게 되니까요.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습도가 높아 몸이 꿉꿉하면 더 숙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기능성 이불, 바로 쿨매트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꿉꿉하지 않고 시원해서 쿨매트를 사용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에 자주 자다가 깨는 편인데요.
쿨매트를 사용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쿨매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불면증을 탈출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이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하면 첫 번째,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시켜 멜라토닌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주세요. 세 번째, 침실 온도는 20도 정도가 가장 좋으며 여름철에는 쿨매트 같은 기능성 이불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변에 잠을 설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 나온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또 잠 잘 오는 이야기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딥슬립 하세요.